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반도체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힘입은 역대급 수출과 AI주의 연말 랠리 기대 고조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죠. 메모리 호황 속 반도체 업계는 설비 확충에도 속도를 내는데 반도체주 산타랠리 본격 시작인가요? 이제 정말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마침 또 우리 IT 투톱이 월요일부터 굉장히 또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가 불쑥불쑥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주가 이렇게 산타랠리를 이끌 수 있을지 연말 연초에 증시의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연말 연초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주도주로서의 역할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이제 이 오라클이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개별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의 어떤 리스크가 너무나도 과대 해석이 되면서 투심이 좀 악화됐었고요. 그럴 때마다 주가는 조정이 나왔지만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매달 수출 지표만 보더라도 반도체 수출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관련돼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전부 다 낙수 효과를 보면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내년 1분기 때까지도 역시나 반도체주는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역시나 지난주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시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실적 전망치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향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SK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심리는 다시 한번 강화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역시나 이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첫 거래일부터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중국과 조금 이제 트러블이 좀 있었지만 H200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 지난주에 조금 시장에 충격을 줬던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틱톡 사업원을 좀 민수한다라는 호재도 나오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던 것도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 힘을 좀 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내년 이제 1월 6일이죠. CES가 드디어 열립니다. 근데 CES에는 이번 연도에도 내년에도 여전히 올해처럼 이 AI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하기 때문에 AI 산업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CES 때까지도 역시나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내년 초까지 여러분들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천천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 연초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반도체 섹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요. 무엇보다 1월에 있을 CES까지 그 일정들을 다 기다린다면 지금 차근차근 반도체 쪽을 모아갈 시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크론의 실적도 좋았고요. 우리 IT 투톱의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삼성전자 장중에 11만 원 선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57만 닉스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는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연말 안에도 기존에 기록했었던 최고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마이크론 실적이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증시 표현기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워낙 실적 발표가 잘 나왔고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대감 더욱더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와 이 삼성전자 둘 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디램 가격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디램 가격이 서버용 디램 가격이 최근에 60% 정도 인상이 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HBM3E 가격도 20에서 한 30% 정도 증가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마진이 높아지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 모두 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의 평균 판매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더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지 않냐, 이제 한계가 온 게 아니냐라고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HBM4가 나옵니다. 훨씬 더 다시 한번 평균 판매 단가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면서 오히려 조정을 좀 받아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들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전의 고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IT 투톱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쳐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HBM4 이제 등장하면서 나머지 소부장 쪽으로의 낙수 효과까지 기대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지난주까지 봤을 때 소부장주는 영 좀 힘을 못 쓰고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 큰형님과 함께 소부장 쪽도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구간에서의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포인트를 잡아본다면요? 일단은 사실 뭐 소부장 기업들 다 봐도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업황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쇼티지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장을 계속적으로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장비주들에 대한 수주가 더 빨리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장비주 단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그 안에서도 각각 맡고 있는 뭐 사업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안에서 각자 맡고 있는 사업이 시장 점유율 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한미반도체는 당연히 본딩 쪽에서는 워낙 전 세계 1위 기업이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도 계속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리플로 쪽에서는 PSK 홀딩스, 그다음에 고압수 어닐링 쪽에서는 HPSP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식각 쪽에서는 VM이라든지 디스펜서 쪽에서는 프로텍 이런 기업들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언급드린 장비주들 실적 일단 기반이 되는 종목이니까요. 증시가 좀 변동성이 있어도 강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위주로 본다면 장비 쪽에다 특히나 시장 점유율 좀 탑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리스트업 해두고 저희가 꾸준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제약바이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 호재가 많은 제약바이오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공장 인수와 대규모 수주 낭보 후에 변동성을 보였죠. 반면 의료 AI주가 오늘 유독 강했는데요. 제약바이오주를 매수한다면 어떤 종목을 담을까요? 네, 제약바이오도 못지않게 이제 내년까지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데 코스닥 활성화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1월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이슈가 많습니다. 제약바이오주의 상승 탄력은 어디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오늘 시장을 보시면 이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 우주항공주 이런 테마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는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이럴 때 담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코스닥 쪽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역시나 이 부분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정책적인 모멘텀도 있는 게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 1월 달에 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라고 하는 가장 큰 제약바이오 학회가 열립니다. 한 1,500개 이상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가를 하게 되고 투자자라든지 비파마 같은 경우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 ABL 바이오라든지 과거에 유한양액이라든지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실제 기술 이전까지 했던 전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가장 큰 학회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 1월까지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여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메인 포스터 발표가 있는 예정이고요. 뭐 알테오젠과 D&D 파마텍, 휴젤 같은 기업들도 역시나 실적도 괜찮은데 발표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약간 주가가 눌림이 나올 때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생물보안법이 이제 드디어 국방수권법에 포함이 돼서 대통령 서명이 끝나버렸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내년 1월 달에 어떤 제재 기업들이 업데이트가 되는지만 보시면 되는데 중국의 이제 BGI 계열들은 다 지금 이미 제재 대상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크로젠 같은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내년 1월 달에 우시 계열들이 이제 제재 대상에 추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 ST팜 같은 CDMO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이 제재 대상에 우시 계열이 추가되는지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수급 여건상 바이오가 다소 쉬어가고 있지만 이럴 때 담아보자 얘기를 해주셨고요. 특히나 CDMO 관련주들 혹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쪽도 위주로 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잖아요. 지금 유럽 제약사와도 CMO 계약, 대규모 수주 이슈가 전해졌고 무엇보다 미국의 생산 거점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프리마켓에서 5% 정도 슉 올라가고 그 이후로 지금 주가는 거의 뭐 약보합까지 쭉 내려와 있습니다. 네. 주가는 왜 이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걸까요? 일단 사실 이제 생물보안법이 이제 국방수권법에 포함이 돼서 대통령 서명까지 났기 때문에 급등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조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아직 직접적으로 반사익을 보기 위해서는 중국 우시 계열들이 이제 제재 대상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직은 1월 달쯤에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CDMO 기업들이 오늘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BGI 계열이 아까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다시피 BGI 계열이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 마크로젠과 같은 유전체 기업들은 반사익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크로젠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흔들릴 때 사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 인적 분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은 CDMO 사업 쪽만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미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도 있어서 언제나 전고점을 한번 목표로 베팅을 해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흔들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담아봐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까지 좀 자세하게 뜯어봤는데요. 이 안에서 오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탑픽은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서 부담을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거든요. 원익 IPS입니다. 현재 지금 정규 시장 기준으로 한 9%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사실 수급적인 이유로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와서 사실 지난번에도 MTN에서 제가 오히려 주가가 급락했을 때 매수의 기회라고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죠. 오늘 그래서 실제로 반등 나오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는 반도체 전공정에 들어가는 증착 장비를 만들고 있는 선도 기업인데 그중에도 사실 지금 삼성전자 쪽 매출 비중이 한 50%가 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동안은 조금 SK하이닉스에 밀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HBM이라든지 이쪽도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HBM4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좀 아픈 손가락이었던 이 위탁 생산 쪽이 사실 대형 수주를 통해서 이제 회복세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회사는 사실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라인에 유일하게 증착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독점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위탁 생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생산량을 늘려나가기 시작한다면 이 회사의 증착 장비 수준은 함께 급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장 기대감이 높은 소부장 중에 대표 탑픽 종목으로도 충분히 꼽을 만한 게 바로 원익 IP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조금 부진했었는데 이 부분도 회복세가 최근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현재 지금 반등 수입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 접근 가능하고요. 일단은 최고가 전고점 부분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54,000원으로 전 저점보다 살짝 아래쪽으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원익 IPS 전고점 부근이 목표 주가는 75,000원, 손절가는 54,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한 종목 AS 받아볼 텐데요. 12월 1일에 말씀해 주셨던 바이오비주요. 추천해 주시고 나서 최고가 기준 상승률은 18% 정도입니다. 기관이 꾸준히 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목표 주가가 16,500원이에요. 홀딩할까요? 네, 홀딩입니다. 16,000원까지 계속, 16,500원까지 계속 홀딩해 보시고요. 일단 실적이 너무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필러라든지 이런 스킨 부스터 쪽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워낙 높고 청담 글로벌이라는 주요 주주를 통해서 중국에 굉장히 편안하게 순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만 보더라도 충분히 기존 목표가였던 16,500원까지 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천천히 지금도 신규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기대가 높은 만큼 여전히 홀딩 관점 혹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